당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 악습이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공산화되면서 사라졌다가 네. 이제 다시 이제 냉전 붕괴 이후에 다시 오히려 살아나가지고 네. 복수와 복수를 계속 부르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이제 그 구습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알바니아뿐만 아니고 네. 이 발칸반도 전체 발칸반도 남쪽에 좀 남아 있는 이런 건데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특성들이 뭐 세속화라든지 도시화 이런 것들이 아직 상당히 미진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상대방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명예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릎을 빌고 싹싹 빕니다. 그러면 내 쪽을 팔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다음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명예살인 맞네. 내가 불명예스럽게.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야 돼요. 해외로. 예, 해외로 도망가든지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군요. 예, 아니면 이제 상대방을 이제 싸그리 다 죽여버리든지 이기든가 이겨버리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자꾸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무슨 이제 야생동물 보호하듯이 이제 소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면 들어가면 용서해줘. 또 이제 서로 이거는 절대 금지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명예가 심각하게 하는 거고 이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어떤 이런 취급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어떡하냐.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많겠네. 그러니까 그 뭐 약적은 어떻든 간에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모욕을 쟤 모욕당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네라고 하면은 그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이제 그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놈으로 이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얘한테 대해서는 마구마구 다루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칼 한 재로 들고 들어가서 제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던 네. 그러다가 내가 오지 맞아 죽던 최소한 그렇게 죽어도 쟤에서는 그러면 쟤는 용기 있네. 그러면은 야, 네 형이 죽었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동생이 또 가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국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권력 사회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이 나타나서 금지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알바니아 정부나 사회가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현대화 근대화 되기는 아직 이제 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보면은. 뭐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팽형 뭐 이런 게 있어갖고 큰 가마니에다가 사람을 넣고 삶아 죽이는 그렇죠. 사용 방법이 있었다는데. 가만히? 네. 물 끓여가지고. 가마니 같은데.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삶아 죽이기 아니고 그 가마니 한번 들어갔다 나온대요 그냥. 넌 이제 이제 사회적으로 넌 이제 죽었다. 명예 사형이죠. 예. 그래서 뭐 족보에도 이름이 안 올라가고. 네. 뭐 그렇게 사람들도 이름도 부르지 않고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와서 이제 목매달아 이제 자살하죠. 이제.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뭐. 근데 더 모욕적으로 죽는.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한편에는 보면 평화롭고 참 이제 따뜻한 마을 공동체 같은데 벙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뒤에서 보면 또 이런 또 어두운 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행정력이 완전하게 컨트롤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모양이네요. 사실 이런 거를 컨트롤하려면은 이제 경찰력이나 어떤 사회 행정력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완벽한 이제 행정 통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되는 나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 혹시라도 가시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좀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나라는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 이름이 뭐지? 수도 이름이 이제 티라나입니다. 티라나. 티라나가 아니고 티라나입니다. 티라나. 예, 알바니아 수도는 이제 티라나인데. 이 티라나에 있는 이제 국제공항 이름을 들어보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싶을 거예요. 뭐 티라나 국제공항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이름이 아니고 이제 마더 테레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보면은 여기 출신이에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이제 북마케도니아라고 이제 따로 나라가 있죠. 보면은 북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바니아계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사람인데 마더 테레사가 이게 알바니아인이라고 마더 테레사도 스스로 알바니아라고 생각을 했고 유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발칸반도에 있는데 유고가 분할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언저리인데 알바니아계였고 그러니까 알바니아 사람들은 다 당연히 자기네 이제 그 성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마케도니아도 자기네라고
근데 이제 테렌사 수녀도 본인도 알바니아 본인 이제 알바니아 민족 계통이라고 그렇군요.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15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성인으로 이제 인정받은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알바니아 공휴일이에요. 보면은 그 예.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나라에서 제일 분이구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이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호자 전 서기장이 아니고 마더 테레사. 예, 테레사죠. 테레사 수녀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캘거리 그렇죠. 예, 빈자의 어머니. 예, 빈자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습니다. 너무나 영향력이 커진 이후에 이게 권위주의적이다, 뭐 조직을 어떻게 이끌었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이고 누군가 저기 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사람을 가서 돌보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그게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움직였고 지금 우리가 뭐 당연히 기부해야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제3세계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알바니아가 자랑할 만하네요. 자랑할 만한 분이시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국제공항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일 만도 한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유럽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잘 살고 되게 잘 뭔가 정리돼 제조업이 뭐 발달해 있다든지 뭐 관광 산업이 탁월한다든지 뭔가 화려한 역사나 왕궁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과 바다 사이에서 네. 정말 열심히 조용히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이제 그 미네랄. 예, 뭐 미네랄 채취하듯이 네. 벙커도 짓고 아 벙커. 예, 수십 년 동안 벙커 하면서 이제 평화롭게 평화롭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살아온 그런 나라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국민들의 교육 수준 뭐 이런 게 고육 수준은 호자라는 사람이 이제 카리스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가르쳤답니다. 그 학교를 세우고 예, 그래서 해서. 글씨를 가르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알바니아가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의 문맹률은 뭐 아주 낮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본 성향이라는 게 국민들이 일정 수준 알아야 뭐 이념이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벙커를 지으라고 할 정도의 그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나와라 그러면 당연히 학교 나오는 거고 네. 학교에서 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 뭐 몇 번 벙커로 가서 뭐 해라 그러면 당연히 또 할 수가 있던 그래서 알바니아 사람들은 이 호자에 있던 이 시대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좋아해. 가난했지만 꽤 평안했고 그냥 뭐 나쁘지 않았던 뭐 그런 시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군요. 꽤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다단계 판매 그 폰지 사기에 걸려가지고 다 날려먹고 전재산 날린 것보다요. 예,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나 뭐 옛날처럼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대충 밥은 굶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세상이 너무 갑자기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간다. 네. 좀 동네 똘망똘망한 친구들은 다 바다 외국 건너 나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노인만 남아 있고 그렇겠구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옛 시절에 가난했지만 둘러앉아서 밥 먹고 벙커 짓고 이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생각보다 되게 평화롭고 뭐 아담하고 좋아요라고 말할 또 법한 또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제조업이 들어야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뭐 하는 건데 한쪽은 농업이고 한쪽은 또 관광업이라는 또 특수한 지역에 또 몰려서 또 이제 있고. 식자층들이 나라를 안 떠나고 계속 있는 게 중요하네요. 다 떠나고 나니까 네. 계속 벙커 짓는 정책도 오케이, 뭐 다단계 사기가 흥해도 뭐 오케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지나서 이제 식자들이 다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물로 떠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자층들이 떠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바니아가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제일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 뭐 따지면은 어딜까요? 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복지국가. 네. 이런 나라들은 또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가장 젊고 똑똑하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줘야 될 친구들이 다 떠나요.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 안 하고 떠나서 영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요. 왜 가냐라고 하면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자극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몸이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떠나고 성취를 하다 보니까 네. 정작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재가 이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 걱정 없는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또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은 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나 아주 못 사는 나라나 사실은 이제 비슷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알바니아는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따뜻해 보이는 또 그런 모습도 함께 모습도 갖고 있고 있는. 예, 종교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건 또 나름대로 네. 상당히 또 포용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알바니아계 또 누구 있었던 것 같아 미국에서 유명한. 예, 근데 알바니아계라고 해서 해외 뉴스나 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빈곤층, 조직 폭력배, 뭐 이제 밀수. 왜냐면 살기 어려운데 가족끼리는 끈끈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끈끈함이 또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유럽에서 제일 끝에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알바니아.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제일 끝에 있는 나라를 꼭 가야 되는 건가요? 몰도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알바니아 가신 분들이나 뭐 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오늘 우리 최준영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한번 갔다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거제도는 알바니아를 따라갈 것인지 잘 정착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미래가 알바니아는 아니지만. 네. 자, 오늘 알바니아 이야기 재밌게 또 들려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그리고 김프로는 오늘 없습니다. 네. 어디 가셨어요? 몸이 좀 몸이 오늘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정프로가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반바지 사건. 자, 그래서 저희 그 추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앓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또 함께해 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살짝 제가 시작 전에 좀 들었는데 아주 그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지 우리 예. 박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지구본 연구소 쭉 하다 보니까 네. 역시 한국 분들은 드라마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스토리. 네, 스토리도 좀 있고 눈물도 좀 있고 갈등도 그래. 좀 있어. 갈등도 있고. 네. 근데 그러다가 우리도 드라마 보다 보면은 어떤 드라마는 끝에 가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네. 이제 위아더 월드 하고 끝나는 이제 그런 게 그런 있는가 게 하면 있는가. 뭔가 찝찝한 개막장 스타일로 그냥 끝나는 아, 그런 스타일이 있죠. 보면 네네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르완다 같은 경우 보면은 네. 끔찍한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많이 좋아지고 있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래도 들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좀 훈훈한 스타일로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데 비해서 오늘 말씀드릴 국가는 그에 비하면 그냥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는 시작부터 막장인데 지금도 막장. 뭐 시작도 좀 이상하게 시작했고 네. 그러다 중간에 이제 클라이맥스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네. 이게 뭔가 수습이 좀 되는 듯 하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꼬이기 시작하면 참 답이 없더만요. 네. 뭐 꼬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참 한번 이제 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잘못 단추를 꼈다. 첫 단추를. 그러면은 사실 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풀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참 늦어지죠. 보면. 그게 보면 재개발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게. 그렇죠. 이게 그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착착 되는데 네. 안 되려고 맘먹으면 참 진도 하나가 안 나요. 자, 그래서 그 나라는 예. 들어보셨을 텐데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베 마리아. 어감이
어감은 예. 남미 어딘가에 있는 나라 느낌도 좀 들고.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란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그 프로는 아마 뉴스일 것 같아요. 뉴스요?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배끼리 충돌했다든지 배가 뭐 가라앉았다든지 그러면은 항상 라이베리아 선적의 그래. 뭐 무슨 그래. 뭐 그래. 아, 그러네. 파나마 선적 라이베리아. 무슨 호와 라이베리아 선적 무슨 호가 뭐 그래. 남해 해상에서 충돌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궁금했어요. 해상 강국이군요, 여기가. 해상 강국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선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본적 같은 거죠. 그렇죠. 주소지. 배의 본적이죠. 음. 선적인데 이 편의치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이제 배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보유세? 그렇죠. 보유세, 재산세. 근데 이거를 적게 내는 나라가 있으면 옮겨놓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놓죠. 보면은. 아, 세금 회피처처럼. 그렇죠. 와. 세금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를테면은 A라는 나라, 이를테면 유럽의 어떤 나라라면은 네. 너희는 안전 규정도 되게 강하게 해야 되고 음. 거기 태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노동 조건을 준수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지겠죠. 등록. 예, 3년마다 한 번씩 무슨 뭐 그 환경 오염 점검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렌트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취등록세가 매우 싼 지자체로 많이 몰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수입차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번호판 달면 비싸고 창원, 경남 창원이라는 데 가면 쌌기 때문에 다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셨죠.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배들은 이제 관행적으로 네. 오랫동안 이제 편의치적이라고 그래서 네. 자기들이 이제 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유리한 그러니까 등록세가 저렴한 어떤 그런 곳을 네.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나라 깃발을 달고 다닙니다. 실제로 선주도 그 나라 사람도 아닐 테고 아니죠.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나라가 그렇죠. 아닌데. 그럼 위장 전입인 거지. 주소만 거기로 위장 옮겨놓은 거지. 전입까지는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그 나라에 세금 내고 뭐 등록세 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네. 많은 선박들이 네. 이런 이제 편의치적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라이베리아 선박이 많은 거예요. 예, 라이베리아 선박이 많아요. 라이베리아가 무슨 해상 강국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세금이 싸니까 해상 서류 강국. 그렇죠. 예, 페이퍼 파워. 페이퍼 파워죠. 그래서 세계에서 2위입니다. 아 진짜요? 예, 세계 2위. 어디가 이래요? 이리가 그럼 파나마. 항상 1위가 잠깐만 맞춰봅시다 우리. 예, 맞추셨어요 방금. 그래. 파나마예요. 파나마 선적이라. 아 그래요? 네. 그나마 이제 파나마는 좀 이해가 되죠. 파나마는 파나마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고, 파나마 오고 선적이구나. 가면서 거기서 서류 처리하고 음. 우리도 오가면서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일도 보고 하듯이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뜬금없이 라이베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파나마 선적이랑 라이베리아 선적이 많구나. 네. 그러네. 진짜 오늘 처음 알았네요. 처음 하셨어요? 나는 그게 두 개나 되는 게 신기해 오히려. 하나로 안 몰리고. 그럼 위너 테이크스 오리겠지. 누가 좋아도 더 좋겠지. 어디 한 군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미국 쪽이나 아메리카 대륙은 파나마 선적이 유리할 것 같고요. 가까우니까 심적으로. 저 유럽이나 이런 쪽은 페덱스라도 아무래도 붙이면 싸니까. 뭐 라이베리아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걸 시도를 이제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꼭 그 세금을 낮춰준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두라스나 이런 나라들도 해보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편의치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제일 반대하는 쪽이 네. 이제 선원들 노동조합, 국제적인 노동조합 이런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그 나라에 등록되면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의치적이라는 게 이를테면 라이베리아에 관할 이제 노동 규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원들을 뭐 장시간 시킨다든지 무슨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설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게 없는 나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프리한 자유가 있는. 그러네. 그래서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이름 자체도 사실 자유예요. 리버티에서 리버티에서 나온. 예. 자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가 보죠 여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라이베리아, 그다음에 라이베리아 중간에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